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민 유권자들이 경제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이슈로 꼽고 있는 국경과 이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 동부와 동남부 항만 14곳에서 벌어졌던 부두 노조 파업이 전격 중단되면서 연말 대목의 물류 대란을 극적으로 피했습니다. 2024년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아시아계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은 최근 2022년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 전역에서 약 1,600만여 명을 넘는 사람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이른바 독거노인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검사 키트 무료 배포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웹사이트를 통해 최대 4개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놀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등 6개 주에서 대재앙을 남겨준 허리케인 헬린의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최소한 340억 달러를 들여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전쟁은 가자 지구를 초토화했습니다. 사망자는 4만여 명을 넘었으며 인구의 90%가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6일 주일 먼델라인 소재 주빌리 교회가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및 제4대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놀스부르크 소재 김대성 목사가 담임으로 섬기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지난 6일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며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Z세대 복음주의자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재능이나 관심사 및 취미로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낙태가 증가하고 있고 2023년 10만 3,097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민 유권자들이 경제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이슈로 꼽고 있는 국경과 이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취약점인 국경 이민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국경 통제와 일부 서류 미비자 구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을 내걸고 나서 국경 폐쇄와 역대급 추방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본격 맞대결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총수로 일하면서 한 해 200만 명 이상 불법 입국을 허용한 장본인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해리스 후보는 최근 국경 통제로 55%나 급감했다는 통계로 반박을 하며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을 좌초시킨 인물로 서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미 동부와 동남부 항만 14곳에서 벌어졌던 부두 노조 파업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로써 연말 대목의 물류 대란을 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6년간 60%의 임금 인상을 제시해오면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고 새 임금 현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류 대란과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등 상당한 파장이 우려됐던 동부 항만에서의 부두 노조 파업이 전격 중단되면서 경제적 위기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새로운 6년간의 계약 기간 중 임금을 60% 인상한다는 새 제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는데요. 이는 노조 측이 최초 요구보다는 약간 적은 것이지만 사측의 당초 제안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 110만 명으로 아시아계의 8%를 차지하며 5대 국가 출신 중 5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67%가 민주당, 28%가 공화당 지지로 밝혀 인도와 필리핀계에 이어서 민주당 쪽에 많이 기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인구 센서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1,500만 명으로 규모는 소수계 중에서 라티노 흑인에 이어 3위이지만 4년간 15%나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유권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1,500만 명으로 추산된 아시아계 유권자들 중에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 유권자들은 민주당 67%, 공화당 28%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이 최근 지난 2022년 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미 전역에서 약 1,600만여 명을 넘는 사람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이른바 독거노인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고 혼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도 많지만 재혼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노인들은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중 평균 10명 중 4명이 청력이나 시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을 비롯해서 자기 관리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인지력 저하 등 기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필요한 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키우게 되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검사 키트 무료 배포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웹사이트를 통해 최대 4개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키트는 이번 주부터 우체국을 통해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 가운데 가을과 겨울 호흡기 바이러스 시즌을 앞두고 미국민들에게 최신 코로나 백신과 독감 예방 주사를 맞도록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바이러스 변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전까지의 백신이 과거 변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가을부터는 6개월 이상 모든 연령층에게 새로운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놀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등 6개 주에서 대재앙을 안겨준 허리케인 헬렌의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최소한 340억 달러를 들여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개 주에서 200명 이상 사망하고 수백 명이 아직 실종 상태인 데다가 전체 피해 규모는 1,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무디스 분석은 파괴된 재산 피해를 복구하는데 150억 달러 내지는 260억 달러가 들어가고 경제 활동의 마비에 따른 피해로 50억 또는 80억 달러를 추가해 총 3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재산 피해를 복구하는데 민간보험사가 커버해줘야 하는데 피해 지역에서 홍수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복구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의 추가 예산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전쟁은 가자 지구를 초토화했습니다.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었고 인구의 90%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중 지난 8월 31일 기준 신원이 확인된 34,344명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11,355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 부상자는 5일 기준 96,9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사망한 이스라엘인은 1,2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 연합체인 글로벌 뉴트리션 클러스터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어린이 5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자지구의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와 여성 96%는 일일 필수 영양분 최소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6일 주일 먼델라인 소재 주빌리 교회가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및 제4대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주빌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제4대 담임 목사로 김창호 목사님의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먼델라인에 위치한 주빌리 교회는 죄와 사망의 얼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이스부르크 소재 김대성 목사가 담임으로 섬기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지난 6일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며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며 복음과 기쁨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낸 사랑 커뮤니티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가르치는 열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대와 문화를 넘어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며 이웃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Z세대 복음주의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사 및 취미로 더 알려지길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종교나 신앙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로 그쳤습니다. 동아프리카와 인도,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 국가의 Z세대 복음주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학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5명 중 2명은 자신들의 재능이 가장 먼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종교나 신앙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비율은 4번째 27%로 조사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낙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0만 3,097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8% 증가한 수치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전체 낙태 건수 중 4분의 1은 임신 8주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낙태의 81% 이상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낙태의 9만 8,850건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3,294건이었고 태아의 심각한 기형 위험으로 인한 경우는 2,688건, 263건은 태아가 출생하더라도 생존할 수 없거나 태아 상태가 극도로 심각하고 불치병에 걸려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조사되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7일 월요일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조금 쌀쌀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8일 화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페일이라고 뜨자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럼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럼 실패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다시 하라는 거잖아. 김현수의 소설가의 일 중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아이는 게임에서 한 번 지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게임을 끝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다시 생기니 게임을 즐기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들에게 실패는 좌절, 끝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은데요. 이 아이의 생각처럼 실패는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니 뭔가 느낌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